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영어 기초편 강의를 맡고 있는 이상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초영어 두 번째 우리가 단어 표현을 보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파벳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시간 드려봤거든요. 알파벳 어떻게 많이 외우셨는지요? 알파벳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뒤에 단어라든가 아니면 품사 또는 그 문장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을 꾸준히 암기해 주시는 습관 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영어의 문장 구성 중에서 알파벳 다음으로 나오는 바로 단어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단어가 뭐냐? 단어의 의미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그러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문법적인 명시로 품사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게 됩니다. 이 품사라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게 나왔는데요. 글자 크기가 좀 달라져 있죠? 지난 시간에 알파벳에다가 제가 이제 굵게 글씨를 쳤습니다만, 오늘은 단어라고 하는 두 번째에다가 제가 체크를 했네요. 지난 시간에 알파벳 우리가 I부터 Z까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음과 모음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그 알파벳이 한 개 이상은 그 두 개, 그 이상이 모여가지고 자그마한 뭉치는 어떤 집합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는 주로 어디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단어 어디 보면 된다 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사전에 나와 있는 거다.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사전 보면은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단어를 찾을 때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작되는 글자가 A인 단어부터 먼저 쫙 나오죠. Z로 시작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도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단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은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외워야 나중에 단어를 찾거나 그럴 때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알파벳을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 알파벳 한 개 또는 그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했죠. 지난번 문장이랑 똑같습니다. 자, 지난번 이 문장 몇 개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문장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단어는 몇 개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단어는 띄어쓰기 기준이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단어 4개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알파벳의 숫자, 개수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단어에 대한 얘기에 초점 맞춰 갑니다. 자, 단어. 각각의 뜻을 가진 단일한 표현들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알파벳만 가지고는 뜻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알파벳이 한 개 또는 그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형성시키면 그때는 뭐가 존재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뜻, 의미가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4개의 단어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I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은요.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가 원래 하나란 뜻인데요. 이걸 굳이 하나라고 해석하게 되면 한글로 바꿨을 때는 매우 많이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스튜던트가 학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문장은 그냥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이걸 굳이 하나라고 해석을 하면 나는 하나의 학생이다 라고 하면서 한글이 아주 많이 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나 언 정도는 머릿속으로 한 명이다. 이게 한 명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어가 나는 그랬으니까 내가 여러 명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한 명이라는 게 이미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하나라고 또는 한 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의미는 그냥 나는 하나의 학생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누가 봐도 안다라는 거죠. 몇 명인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저 학생인데요. 몇 명인데 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개수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영어를 이제 해석을 하시다 보면 어 같은 경우 하나라고 하는 거를 굳이 막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장이 되게 어색해져요. 그 매끄럽지가 않고 뭔가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하게 해석을 멈칫하고 지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이 문장 속에서는 단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단어. 제가 품사라는 말을 썼어요. 품사, 이게 뭐냐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도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자, 학교를 딱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딱 앞에 가 섰습니다. 저긴 1학년층이고, 쟤는 2학년이고, 쟤는 3학년이고, 뭔가 분류가 돼 있잖아요. 같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전교생이 한 교실에 다 모여가지고 수업 듣지는 않잖아요.
그 애들을 학년으로 나눕니다. 학년으로 왜 나왔을까요? 그 기준이 뭐죠? 바로 나이에 따라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년 내에서는 또다시 반이 갈라지죠? 뭐 이름 순으로 했건 아니면 성적 순으로 했건 그냥 뭐 무작위로 했건 간에 반을 나누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그렇게 많은데 그 단어가 다 같은 단어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분류를 해놔야지 나중에 단어를 고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해놨어요. 그 분류해놓은 거 우리가 품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품사. 품사. 한자거든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자가 이제 품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 단어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때 오늘부터 이제 단어를 좀 보시는 건데요. 단어를 모르고 계시다 할지라도 자꾸 보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지금 오늘 당장 저 단어가 다 외워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저게 저런 발음이 나오는 거고 저게 저 뜻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충분해요. 자, 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 발음이 북이에요. 자, 의미는요. 책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건 뭐냐면요. 데스크입니다. 데스크. 데스크. 데스크는 우리말로 뭐가 되냐면요. 그렇습니다. 책상이란 뜻이 돼요. 책상. 그 다음에 펜슬, 요 밑으로 좀 쓰겠습니다. 발음이 펜슬이에요. 자, 발음을 몇 개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연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로 넘길까요? 이건 우리가 외래어니까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이는 거죠.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저걸 대체할 단어가 없는 외래어거든요. 그냥 타고 다니는 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요거는 우리가 케이크로, 우리가 사실 케이크 그렇게 발음 안 하거든요. 케이크 그러잖아요. 그죠? 케이크. 이것도 외래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케이크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요런 단어들이 어떤 특징에 따라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여기 적어졌지만 사람이나 사물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알파벳을 여러 개를 막 묶어가지고 단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건 다 일로 모여 해가지고 모이게 만든 거죠.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요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북이잖아요. 북인데 북은 알파벳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인 하나의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책이란 뜻이고 책은 사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품사로 따지면 뭐라는 거죠? 명사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데스크라고 돼 있고 책상이라고 돼 있죠. 데스크라는 단어는 DESK라고 하는 알파벳 4개로 만들어져 있는 단어이며 뜻은 책상이란 뜻이다. 책상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단어의 품사는 뭐라는 거죠? 명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발음 아시는 거고 뜻이 뭔지 아시는 거고 그게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들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름을 가리키는 표현들은 다 명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명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 속에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품사에는 종류는 뭐가 있고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거 외워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 의미가 내 마음속에 안 와닿는다면은 굳이 그걸 그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자, 자꾸 연습해 보시면서 이걸 여러분이 명칭이 익숙해지는 작업, 그게 제일 중요한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자, 요거부터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요거는 발음이 뭐냐면 스터디라는 발음입니다. 스터디고요. 요건 우리말로 뜻이 뭐가 되냐면은 공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요거는 우리가 read라고 얘기합니다. read. 요거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읽다. 책 같은 걸 읽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건 발음이 eat라고 발음을 해요. eat. 그리고 요건 뜻이 그쵸 먹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드링크. 우리가 드링크제 하나씩 마실까?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자, 드링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시다라는 뜻이 돼요. 러브는요, 러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거, 러브는 사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죠. 자, 얘네들도 다 뭐라는 겁니까? 각각의 단어다. 그죠? 이 단어라는 발음이 이제 단어라는 이름이 좀 뭐 와닿으시겠죠? 단어입니다. 자, 스터디라는 단어는 STUDY라고 하는 5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고 뜻은 공부하다라는 뜻이며
공부한다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즉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품사로 따질 땐 뭐라는 거죠? 동사입니다. 움직일 동자 써서 얘는 동사입니다. 품사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read라고 하는 것은 읽다라고 하는, 책 같은 거 읽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ad라고 하는 단어는 R-E-A-D라고 하는 4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이 알파벳 4개로 되어 있는 read라는 단어의 뜻은 책이나 어떤 문서를 읽다라는 뜻인데, 읽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즉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서 품사로 동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read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다. 품사가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명칭들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실까요?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 품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느낌도 없이 그냥 암기를 하게 되면은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해석을, 또는 이게 명칭을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쭈삣쭈삣하게 됩니다. 느낌 속에서 오는 단어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제가 단어를 되게 많이 적어 놓은 건데요. 저거 다 외워야 되나?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기초 과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습은 단어의 뜻이 뭔지를 외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즉 알파벳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단어 중에서는 문장 속에서 어떤 그 단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품사라고 하는 걸로 헤쳐모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단어마다는 고유의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품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내용을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요. 형용사나 부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시작하기 전에 형용사와 부사가 뭔지를 외우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명사를 꾸며준다는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자, 이걸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냐면요. 어떠어떠한 이런 뜻이에요. 어떠어떠한. 그래서 뭐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한이라고 하는 게 이 한자가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떠어떠한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거는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발음이 beautiful이에요. beautiful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단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입니다. 아름다운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beautiful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되는 그런 알파벳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용사가 뭔지 모르시다 할지라도 일단 명사가 아닌 건 아실 수가 있겠죠. 왜냐? 명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나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름다운이라는 게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죠? 물건 중에 아름다운이라는 물건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작이냐? 아름다운 게 동작입니까? 움직이나요? 뭔가 계속? 아니죠. 그죠? 아름다운 거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 존재거든요. 그러한 상태에 해당하는 게 바로 형용사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다. 나 배고픈 상태에 있다. 행복한 상태에 있다. 친절한 상태에 있다. 그런 식으로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해피입니다. 발음이 해피. 뜻은요? 행복한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요. 자, kind라고 발음합니다. kind. 우리말로 뜻은요? 친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스마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마트. 발음은 스마트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얘기 많이 하죠. 영리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good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발음이 good. 우리말로는 좋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아름다운 거 상태거든요. 행복한 것도 지금 상태가 너무 행복해요. kind, 저 사람 참 친절하신 상태네요. 그죠? 그 다음에 smart, 아주 영리한 상태야. 아주 지금 상태 되게 영리해. good,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형용사라는 거죠. 바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 부사는요. 동사를 꾸며 말이 어렵습니다. 아직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beautiful의 형용사가 ly 붙였거든요. 요거랑 차이점 뒤에 요거 더 들어간 거 있거든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뭐로 바뀌냐면요. 아름답게. 부사는 우리말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른 말로 어떻게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또는 뭐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 happy가 행복한이잖아요. 거기에 ly 붙이면은 행복하게.
kind가 친절한이잖아요. kindly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친절하게. 그 다음에 smart가 영리한이니까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영리하게. good은 좋은이니까 요거는 좋게 또는 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불규칙 변화인데 불규칙 변화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화내실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기본 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아, 이것들을 우리가 단어라고 한다. 단어가 알파벳이 모인 건데 그 단어는 어떤 뜻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품사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아,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도 있으며 그 다음에 예, 상태를 이야기하는 형용사도 있고 또 어떤 수식을 해주는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는 것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정도까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시면 충분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오늘 어디 하고 있는 거죠? 기초과정 중에서 단어 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는 알파벳을 지나왔습니다. 알파벳을 몇 개 모아놓은 게 단어입니다. 단어는 그 뜻에 따라서 품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어는 명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분류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우리가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고 물론 얘기를 하는데요. 단어도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막 써가면서 외우신다고 해서 이게 오랫동안 기억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는요. 사람 이름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름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아,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름이 좀 독특하다던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 이름 닮았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만났을 때 혹은 집에 갈 때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라? 평범한 이름들은 다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경을 잘 안 쓰고 들으면은 또 더 기억이 안 납니다. 가서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애매한 경우들이 많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수년 동안 뭐 보지도 않았던 영어 단어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외워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걸 지금 외운다고 해서 이게 다음날 기억이 많이 되냐?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잊혀지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잊혀지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어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단어를 지금 당장 외워야 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단어를 찾고 보고 읽어보고 써보고 하면서 꾸준히 친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 그 단어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눈에 아른거리고 그 알파벳들이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 외워볼까? 딱 외우시면 그때 잘 외워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몇 번씩 써가면서 외운다고 해서 그게 잘 외워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까먹습니다. 힘만 빠지고 재미없어지고 의욕 상실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단어는 여러분들 꾸준히 친해지는 거, 친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보시고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외울까 싹 들어가시면 꿀떡하고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꾸준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자꾸 보시는 거 그거에 좀 많이 초점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이게요, 실전 문제 쪽에 가까운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기초과정 속에서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에 나와 있는 문제를 몇 개를 따왔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다음 단어들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은 자, 이걸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단어가 좀 많이 외워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단어가 많이 암기되어 있으시는 가정하에 단어의 뜻을 설명드리고 문제를 맞춰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rabbit입니다. rabbit. 자, 우리말 토끼입니다. 이건요. 자, 그 다음에 도그는요. 도그 많이 키우시고 하시는 거죠. 개가 됩니다. 개입니다. elephant인데요. 발음이 좀 어렵죠? 그죠? elephant. 우리 뜻은 뭐냐면요. 코끼리입니다. 얘는요. 이거 우리가 타이거라고 발음을 하죠. 타이거, 그죠? 호랑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건 우리가 monkey라고 발음합니다. monkey.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원숭이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지금 단어는 제가 뜻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얘 단어들이 공통적인 품사가 있죠. 그 품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동물들의 뭘 가리키는 거죠? 이름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이 다 전체적으로 단어긴 한데 얘네들은 품사로 따지면 다 뭐라는 거죠? 품사로 따지면 뭐다? 다 명사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어들 중에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들을 나열한 겁니다. 자, 얘는 스포츠입니다. 푸드는요, 음식입니다. 애니멀은요, 동물이라고 합니다. 플라워즈는요, 꽃이라고 합니다. 답 나왔죠,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단어가 암기되어 있지 않아서 못 푸는 경우라는 거죠.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친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외우자. 그래도 늦지 않다. 그게 더 오래 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토끼, 개, 코끼리, 원숭이, 호랑이 다 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동물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서 말이죠. 시험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1번 문제로 거의 나옵니다. 실전 가셨을 때 이런 문제들은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어만 알면 쉽게 해결되거든요. 자,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달라고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문제 정답은 3번. 동물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단어의 성격이 다른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단어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건 뭐에 해당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문장 읽으시면서 뭔 소리야 이게 그러시기 전에 우리가 한 것 중에 있어요. 단어의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특징에 따라서 나눈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품사라고 그랬죠. 그죠? 아, 품사가 다른 걸 고르는 거구나. 아, 품사가 다른 걸 고르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단어의 뜻을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fat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뚱뚱한이라는 뜻입니다. 뚱뚱한. dull, 이거는 인형입니다.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입니다. cute는요, 귀여운이라는 뜻입니다. ugly는요, 못생긴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이게 좀 느낌이 다른 게, 성격이 다른 게 보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이름이냐, 동작이냐, 상태냐를 따져보시면 제일 쉬워요. 부사는 좀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따로 정리하시고 사물의 이름이냐, 또는 동작이냐, 상태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자, 뚱뚱한 건 뭘까요? 이름인가요? 아니죠. 그럼 움직이나요? 아니죠. 상태죠. 따라서 이거 상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인형이거든요. 인형은 뭐죠? 물건이잖아요. 그죠? 물건의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1번과 2번이 품사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있겠죠. 다른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귀여운 겁니다. 귀여운 건 사람의 이름일까요? 이름이 귀여운 아니죠. 동작이나요? 귀여운 되게 움직이나요?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역시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어글리, 못생긴 것도 역시 뭐죠? 상태겠죠. 이것도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2번만 명사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격이 다른 게 성격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용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의도하는 바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는 문법 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성격이 뭐냐? 이건 바로 품사를 물어보는 거다. 단어의 분류를 어디 분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가? 그걸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단어의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품사구나 라는 걸 따지셔야 됩니다. 품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제일 빨라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름이냐, 명사, 움직임이냐, 동사, 상태냐,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해봤거든요. 알파벳은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알파벳이 뭐예요? 단어 만들었거든요. 단어를 조합을 해서 뭘 만들면 될까요? 문장 만들면 됩니다. 자, 문장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